오늘 주제는 이중턱이에요. 이중턱은 왜 생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이중턱이라고 치면은 제일 많이 검색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지방흡입, 그죠? 뭐 아큐, 레이저 지방흡입, 그게 제일 많이 뜨고, 또는 뭐 이렇게 크라이오세라피라고 해서 여기 뭐 턱 밑에 차갑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또 하나 있고, 젤틱이라는 기계가 옛날에 있었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주사로 지방을 녹인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결국은 다 타겟이 지방이에요. 이중턱은 지방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뇌 구조에 꽉 박히게 광고가 만들어냈어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비전문의 선생님께서 써놓은 글이 있어서 아주 제가 놀랬거든요. 턱목 각도라는 게 이제 이중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건데, 턱하고 목하고의 각도, 영어로는 이제 서비코 멘탈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어떠냐,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비전문의 선생님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서비코 멘탈 앵글이 115도다 해놓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세상에나. 이 영어를 몰라도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의학 용어도 모르고 어디서 그냥 본 것들이 짜집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의사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용기 대단하죠. 아마 지금은 수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어져야 될 그림이죠. 자, 원인부터 볼게요. 원인은 뭐 크게는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요. 비만, 살이 쪄서 지방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턱이 짧아서 무턱여서 이중턱으로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생긴 턱끝 축소술이나 턱끝 후진술 후에 생긴 무턱이 또 이중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 저하되면서 막 턱살이 늘어지고 주름이 가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동양 사람한테는 이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터키 거블러넥이라고 해서 칠면조 목이라고 그래요. 칠면조 목. 그래서 터키 거블러넥이라고 해서 서양 애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백인한테는. 근데 흑인이나 동양 사람들한테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코 멘탈 앵글이 이렇게 옵튜즈해진다는 게 둔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각이 아니라 넓은 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그러니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일단 이중턱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런 쭈글쭈글한 주름, 그래서 살이 늘어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거, 그런 느낌도 이중턱처럼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서양인의 경우에 목에 힘을 줬을 때 플라시스마가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 이렇게 경계가 되는, 이걸 플라시스말 밴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입에 힘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잘 보면은 제가 흉내내 보면 여기 보면 밴드 비슷한 게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여기 저 연골 위에 여기 줄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갈라진대요. 보통 저는 여기 있어요. 이걸 해보면 이 갈라진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칠면조목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꼬집어 봐야 돼요. 이렇게 꼬집어 보면 이 꼬집었을 때의 두께가 피하 지방 두께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이 많다. 그러면 이걸 집었을 때 이게 두꺼워요. 그러면 지방 흡입해서 좋아질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서 흔들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흐물흐물거리면서 이렇게 뭐지, 이거? 이거 도마뱀 무슨 있었잖아요. 그 도마뱀처럼 이렇게 쫙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렉시티, 늘어나는 걸 좀 봐야죠. 그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전혀 달라져요. 지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늘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뼈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살이 늘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생각해보면 네 가지 원인이 다 있죠. 뼈, 근육, 지방, 살.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중턱 찾아보면은 맨 아큐하고 뭐 윤곽 주사 맞고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턱인지, 내가 뼈에 문제가 있는지,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피부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지방만 타겟으로 한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해박적 구조로 보면요, 턱 밑에는 이렇게 마우스 플로어 머슬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혀 바닥을 받쳐주죠. 그래서 그 근육들이 있어서 이 녀석들이 탱탱하게 이렇게 슬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마 끈처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해먹이라고 하죠. 해먹. 나무끼리 이렇게 붙여놓고 해먹 넣으면 거기 누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에 혓바닥이니 침샘이니 이런 게 밑으로 툭 떨어지지 않게 요 밑에 마우스 플로어 머슬이라는 거, 그 마우스 입 바닥 근육들이 얘네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혓바닥이 쭉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밑에 있는 근육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마이엘러 하이오이드랑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죠. 그래서 이 두 머슬이 주로는 혓바닥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턱을 평가할 때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형을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상적인 턱 라인, 요게 조금 obtuse해지죠,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는 턱하고 목하고 거의 경계가 없는 이런 일도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스만 머슬도 아까 저 같은 경우 딱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턱이 이렇게 칠면조목처럼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거 아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갑상연골 바로 위쪽에 여기 저 연골 있죠? 그게 얘예요. 이거를 힘을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위에가 오목해지죠. 그게 이 경계가 딱 보이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꼬매주는 수술을 하는데 플라시스말 수처를 해주는데 사실 동양인에서는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동양인한테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이 경우는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양인에서 이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실제 거상을 하거나 안면 거상을 하거나 또는 턱 밑 지방을 백으로 들어가서 이 근육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막 벌어져 있는 경우는 동양 사람들한테는 거의 흔치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건너뛰시고 오늘은 좀 사례 위주로 좀 볼 거예요. 뭐 저희 병원 옛날 직원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방이에요. 그죠? 여기 앞뒤 거리가 괜찮죠? 그러면 이 지방 흡입만 해줘도 턱선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 흡입만 해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이제 지방이 문제가 된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지방 빼고 코 수술한 게 다예요. 그런데 얼굴형이나 느낌이 좀 다르죠. 이 밑에 두툼하게 있던 지방만 이렇게 빼면 턱선도 살아나고 뭔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목의 이중턱의 지방, 더블친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지방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을 뺄 때 뭐 여기만 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신경이 나와요. 마지날 만디블라 너브가 나와서 입꼬리 움직이는 근육을 건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잘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일시적으로 살짝 마비 비슷하게 올 수는 있지만 어지간히는 다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안 하고 턱 밑 지방만 빼도 이런 턱 라인이 생길 수 있다.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 다만 이렇게 한 40, 50대가 돼버리면 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나면 이렇게 살짝 밴드 같은 게 생기죠. 살이 남아서. 그래서 너무 많이 지방을 흡입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피부가 조금 남으면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좋은 거는 지방도 빼고 피부도 잘라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피부 잘라내는 게 어느 정도 조금 힘든 내용이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조건이 뭐냐면요. 이 경우와 이 경우, 이렇게 턱선이 살아나는 경우에 만약에 턱이 작다면 이렇게 수술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가 튼실하게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뼈는 정상적인데 살에 묻힌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조금 많고 피부 탄력이 없으면 이런 밴드가 생길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이가 50대 언저리, 40대 후반 언저리 돼서 이걸 없애겠다고 지방을 너무 많이 빼면 이런 약간 남는 살의 밴드 정도가 있을 수 있다. 턱 길이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큐를 하고 한 3, 4일 돼서 오신 거예요. 이거 아큐하고 멍든 거거든요. 근데 뭐 저한테는 다른 거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이거를 보고서는 제가 만져봤는데 꼬집어봤는데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아큐에서 부었나라고 생각됐는데 만져보니까 이건 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합시다. 그리고 지방을 엄청 빼고요. 예전에 리프팅 하면서 생긴 칼귀가 있어서 그럼 이거 칼귀 교정하면서 턱 밑에 구멍 내지 말고 요 구멍으로 지방 흡입합시다 해가지고 칼귀 이렇게 교정하고 여기 절개창 낸 걸로 여기 다 지방 흡입한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그 안면거상, 미니 안면거상 하고 나면은 생기는 칼귀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 귓볼도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세로 흉터가 좀 생기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흉터가 여기만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미니 거상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칼귀 변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뭐 리프팅 효과는 떨어지면서 귓볼만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방 빼고 귓볼 고정하고 했을 때 턱선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 이 피부 두께가 얼마나, 이게 수술하고 한 3일째일 거예요. 외국 사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보고 뭐 문제 없어서 외국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 결과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조건은 턱뼈가 어느 정도 튼실해야 이렇게 뺄 수 있고, 뺄 거면 제대로 빼야지 어설프게 빼놓으면 티도 안 난다. 인터넷 보면은 턱 및 이중턱 지방 흡입하고서 뭐 별로 효과가 없어서 2번 했네, 3번 했네 이런 글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턱이죠. 무턱. 그래서 무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턱이 앞으로 전진된 게 없으면 턱목 각도가 굉장히 늘어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턱에 뼈가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방 흡입하고 이러면 도움 되겠나요? 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 이중턱인 것 같아. 정면에서 보면 이중턱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중턱 수술을 하고 무턱인 걸 알죠. 이 환자처럼 뭐 아주 극하게 막 무턱이면 모르는데 어지간한 무턱인 경우에는 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간단하게 하고 싶으니까. 수술은 겁나고 시술 정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턱뼈가 튼실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턱이, 이분은 정상적인 경우인데 요 간격이 좁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은 분이에요. 요 거리가 짧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프로파일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지하게 작죠. 근데 이 환자가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 턱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왕창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나 이 턱 되게 싫어하는데 왜 내 턱을 흉내내려고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이 제 턱이 좋다고 끝까지 우기셔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환자분 본인은 되게 만족하시는데 어쨌든 턱이 커지니까는 턱목 각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고, 뭐 다른 경우죠. 아까 봤던 그 친구가 한 수술 후에 1년 후에 턱목 각도 있는 거 보시면 지방흡입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냥 턱 끝에 보형물 넣어준 거밖에 없는데 턱 밑 각도 좋아진 거 보이실 거고요. 이 환자도 지금 턱이 거의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턱을 길이를 줄이면서 턱을 앞으로 빼고 이런 경우예요. 보면 이 턱 밑 각도 좋아진 게 눈에 보이시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길이는 이쪽으로 길어요. 그래서 길이를 줄이고 턱을 앞으로 뺀 건데 그래도 근육이 따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약간 요 나머지가
좀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턱이라고 무조건 내가 지방흡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고려해야 되는 게 벌써 4-5가지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뼈, 근육, 지방, 피부. 이 4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4가지가 뭐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케이스들도 이게 지방 몇 프로, 근육 몇 프로, 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서 나 이중턱이야. 거울 보니까 애들이 이중턱이래. 그럼 이중턱 검색. 이중턱 해봤더니 뭐래? 그럼 나 이거 하면 되겠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터넷 정보로 뭔가를 했을 때 가장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턱의 근육이 이 친구는 많이 짧지 않았고 뼈 자체는 이쪽 방향으로 길어서 잘라내고 조금 앞으로 뺀 건데 보형물도 물론 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턱목 각도는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살이 접힐 정도로 근육이 짧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아무리 펼쳐줘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경우는 아예 이 근육까지 끄집어서 묶으려고 앞에다 티타늄 보형물을 써서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 느낌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방향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술로 생긴 이중턱도 있죠. 멀쩡하던 사람이었는데 턱이 크다 길다 앞으로 나왔다 이런 목적으로 턱 길이를 줄이거나 후진술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중턱이 발생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뭐 그림으로 제가 그리면은 이렇게 있던 멀쩡한 턱이었는데 턱이 길다는 생각에 이렇게 생뚱맞게 잘랐더니 여기 있던 살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근육들이 여기서 끊어지면서 밑으로 처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이중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턱의 길이를 축소하거나 후진술을 했을 때 턱 길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방이 이중턱이라고 지방만 빼러 막 찾아다니면 안 돼요. 내가 뼈는 괜찮은지, 피부 탄력은 괜찮은지, 근육은 어떻게 늘어지거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세요. 인터넷이 만들어주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좀 광고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할 때 들어오셨던 환자분이에요. 이 환자분이 전에 이제 자기 수술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턱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실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예전엔 이랬을 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왜 생겼냐? 후진하면서 근육이 늘어져서 여긴 근육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중턱은 무조건 지방흡입. 오늘은 최소한 그 생각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을 드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거울 보고 진단하고 인터넷으로 시술 비용이랑 부작용만 알아보지 마세요. 제발. 의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진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반이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반이에요. 근데 무조건 인터넷 보고 자가 진단하고 치료비 흥정하러 다니시는 상담은 굳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이런 이중턱 같은 거는 그냥 리프팅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얼굴 잘라서 지방 흡입도 하고 피부 남는 것까지 쭉 당겨내는 이런 리프팅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뭐 60대 되신 분 이렇게 막 턱 주름 있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방 빼고 쭉 당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쭉 잘라내고 당겨내는 리프팅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오늘은 얘기는 이 표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체중이 과체중이다. 지방 흡입해야 돼요. 지방 흡입도 근데 아큐 이런 것도 물론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얼마나 섬세하게 지방을 열심히 잘 뽑아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빼느냐에 따라서 이중턱 해결은 끝나요. 그 다음에 무턱, 뼈가 괜찮은지 CT 찍어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진술이나 무턱 보형물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무턱이면서 이중턱이 많은 사람들은
하악외소증에 가까운 심한 무턱이에요. 그런 경우는 턱끝의 뼈 볼륨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턱끝 축소술은 턱끝 후진술 이런 것들은 이중턱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턱끝 축소술하고 턱끝 후진술을 만약에 혹시라도 계획하게 된다면 이중턱 발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노화, 나이 먹고 뭐 이런 거 또는 유전적으로 피부 탄력이 굉장히 흐물흐물한 또 물살,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면 목이 여기까지 늘어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저하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라내는 거상수술이나 또는 아주 드물게 동양 사람에서는 전 이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본 그 터키 거블러넥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막 줄가 있게 막 늘어진 사람들을 뭐 오늘 그 사진 썸네일처럼 이렇게 늘어진 사람을 한국 사람한테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동양인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 다만 나이가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이중턱이라고 뭐 요런 거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안면거상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요 표가 아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정확한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